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그 파열음의 시작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물길의 가장 바깥부터 말라 들어오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의 중소도시부터 말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신규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상이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가격을 전년도 평균 대비 30% 정도 인하해 팔려고 하니 시장 가격 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 하한선을 정해 가격을 많이 못 내리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베이, 장시, 안후이, 장수 등의 중소도시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차입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판매가 늦어지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업 경영상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도 큰 폭의 할인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데 시장 경제의 가격 결정권을 그것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경영 행위를 간섭하는 악덕 행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는 가격 상한선을 정해 상승 가격을 제한하기는커녕 부동산 기업과 짝짝꿍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서 돈 끌고 모으기에 열중이었던 것이 중국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기에 조정을 받자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간섭해 가격 하한선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에 간섭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강한 반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무리하게 실시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거품의 빠른 붕괴는 민스키 모멘트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의 여러 경제 문제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의 빠른 붕괴가 치명적인가에 대해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수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에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높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세수 중에서 토지 사용권 수입이 35%, 부동산 관련 기타 세수가 10%로 45%를 점합니다. 중국은 토지 소유가 국가 혹은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선 주택이 아니라 상품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가격과 토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순전히 지방정부의 GDP와 세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지방정부는 부채율이 지극히 높은데 재정 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현재 부채로 부채를 갚는 악성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둘째, 개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대출이 많습니다. 중국 가정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이르고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85%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개인 주택 대출이 급증했는데 개인 부채 중에서 주택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개인의 주택 대출이 증가했는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개인의 채무가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서 78.1%로 급증했습니다. 개인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주택 대출의 증가로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욱 커져서 개인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면 개인 부채 문제의 폭발로 무수한 개인 파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중국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규모를 키우기를 지속해 왔는데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율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의 부채율도 다른 나라의 동종 기업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차입 자금으로 토지 경매에서 높은 가격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데 만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 부동산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붕괴 조짐을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상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손실을 덜어내기 위해 할인을 통한 단기간의 재고 판매 같은 경영 행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해서 가격 한선을 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행위를 제한해 더 큰 리스크를 부동산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넷째, 중국 부동산은 금융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국은 개인, 기업, 지방정부도 전부 과도한 부채율 상태인데 그 부채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조달된 것들입니다. 중국의 은행들도 중소은행부터 점점 파열음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개인 기업의 부동산 자산의 붕괴,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 금융권의 부실 채권 증가 등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의 문제는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을 밟아온 중국 공산당의 정책 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토지가 국유 혹은 집체 소유의 공동 소유였던 중국이 복지주택을 위주로 정책을 실시하고 상품주택에 대한 속도나 가격 상승을 조절했더라면 이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근본은 공영정부가 아닌 사형정부의 전제정치의 성격을 가진 중국 공산당의 탐욕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시정부에 공짜로 건설해서 바친 호화스러운 시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공짜로 건설해 주겠습니까?